오늘 함께 살펴볼 영화는 바로 베니싱 미제 사건입니다. 한국의 화려함,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어두운 현실을 파고드는 범죄 스릴러인데요. 이 영화가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꿔버리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이런 소름 끼치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한국에 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어떻게 끔찍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지 그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모든 비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평범한 날, 예고도 없이 찾아오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한 중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희망에 부풀어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 길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여성이 새 직장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지시를 받습니다.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으로 가라는 거였죠. 거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은 그녀를 새로운 직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자의 차에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올라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약물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순식간에 정신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뒤 장면은 한적한 시골로 바뀝니다.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드디어 경찰이 이 사건에 뛰어들기 시작하죠. 이 사건을 맡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강력계 영사 박진호입니다. 근데요, 시작부터가 완전 막막해요.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단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수사가 완전히 막혀버린 바로 그때 정말 구원투수처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국제적인 법의학 전문가 알리스인데요. 이 사람은 최신 기술로 훼손된 시신의 지문까지 복원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사건 해결의 첫 번째 돌파구가 되죠. 그리고 알리스의 기술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가 잡혔어요. 지문이 10개월 전 한국에 들어온 한 중국 여성의 것으로 확인됐고요. 서류상 고용주를 보니까 바로 그녀를 지하철역으로 불렀던 그 조선족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건을 파면 팔수록 이게 그냥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범죄의 일부였던 거죠. 이 범죄 조직의 수법을 보면요.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체계적이고 냉혹합니다. 먼저 부유한 VIP가 장기를 주문하면 조직은 그 조건에 딱 맞는 희생자를 찾아서 납치해요. 그리고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불법으로 수술을 하고 마지막엔 시신을 유기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공장처럼 아주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확보됩니다. 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해자의 마지막 목소리였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절규가 사건의 진실로 다가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애타는 목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인 차량의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거죠. 이제 박진호 영상은 이 조직의 전달책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면서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위험이 수사팀을 직접 겨누기 시작합니다. 진호 형사가 마침내 이 전달책의 집까지 쫓아가는데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용의자가 갑자기 마술을 보여주겠다면서 진호의 시선을 끈 다음에 그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주 기묘한 대치 상황이죠. 이거 정말 영화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면인데요. 같은 시각에 알리스가 K-뷰티를 한번 체험해보겠다면서 한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곳이 바로 범죄 조직의 본거지였던 거죠. 당연히 그 병원 의사는 알리스가 수사에 위협이 될 인물이라는 걸 바로 알아챕니다. 결국 알리스는 순식간에 납치되고 말죠. 사건의 분속가였던 그녀가 이제는 다음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제 정말 클라이맥스입니다. 진호가 알리스의 구조 신호를 받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가는데요. 정말 불법 수술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도착해서 그녀를 구해내고 범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해결된 건 같죠? 영화도 이제 다 끝났나 싶은 에필로그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범인들이 잡혔고 진호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알리스를 공항에 데려다주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객들도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벗어났다고 알리고 차는 공항이 아니라 점점 외딴 곳으로 향합니다. 그 평화롭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알리스는 자기를 구해준 영웅, 진호를 믿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차에서 따라 내립니다. 하지만 진호는 대체 왜 그녀를 이런 곳으로 데려온 걸까요? 이 순간 영웅과 악당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영웅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거대한 음모의 마지막 조각이었을까요? 관객들에게 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사건의 진실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결말을 남긴 영화 베니싱. 사실 이 영화는 스크린 밖의 이야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 원래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원작이었어요. 근데 이걸 프랑스 감독인 드니 데르쿠르가 연출하면서 배경을 한국으로 옮겨온 거죠. 아마 영화가 다루는 장기 밀매라는 주제가 워낙 민감해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상영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칸 영화제는 초청되면서 작품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이런 국경을 넘나드는 제작 과정과 논란들, 이런 걸 알고 보면 영화가 던지는 어두운 현실에 대한 메시지가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